네, 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오늘 7월 23일 오전 9시 40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분석 영상으로 우리 주주분들을 찾아뵌 이유가 뭘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어제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9%의 폭락 구간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오늘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아지셨을 것 같고, 이러한 주가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 포지션이라고 하면 뭐가 있나요? 어떠한 매수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 어떠한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시고 걱정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러한 걱정, 감정적인 대응, 심리적인 대응으로서 우리 패닉셀 진행하라고 얘기 드렸나요? 아니죠.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한 대응으로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 오늘도 이러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오늘장에 대한 대응과 내일장에 대한 대응 가져왔으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종목 분석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 드렸었냐? 우리 지금 이러한 하락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 구간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세력들이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수렴 차트를 뚫고서 내려가는 33일선을 터치하는 하방 압력을 넣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굉장히 강한 하방 압력으로서 주가의 하락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 하락 구간이 잡힐 수가 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왜냐? 우리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신용잔고를 보게 됐을 때 신용잔고에 대한 공여율이 무려 몇 프로다? 31%가 넘어갔다고요.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용잔고율이 계속해서 늘어나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 소폭의 감소가 보였죠. 이러한 감소가 보여준 게 뭐냐? 이러한 신용잔고율에 대한 공여율이 뭐냐? 모르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신용잔고율은 결국 개인들에 대한 B2 잔고예요. 우리가 B2 잔고가 뭐냐? 주식을 어떻게 한다? 신용잔고를 땡겨서 결국에는 대출을 진행을 하면서 산 자본이라고요. 대출을 땡겨서 산 자본인데, 우리 이거 그냥 반대로 한번 내가 생각해 볼까요? 내가 직접 한다고? 내가 B2를 해서 1억이라는 자본으로서 주식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러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의 급락이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1억이라는 B2 자본을 넣어놓고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이자만 10%를 내야 되는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B2 자본들은 이러한 급락 구간이 잡힌다면 바로 청산을 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주식을 살 때도 손절 라인을 만들어 놓고서 우리가 구매를 진행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마이너스 8%의 급락 구간이 나오니까 바로 어떻게 나왔다? 신용잔고율에 대한 음전이 나오면서 물량이 줄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소폭 물량이 감소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급락 구간을 키우지는 못했어요. 왜냐? 제가 가장 중요한 라인이 어디라고 얘기 드렸었죠. 제가 지금 미리 그어놨습니다. 61,500원 33일선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개인들에 대한 신용잔고의 손절 라인이 이 부분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하락 지지선을 뚫는 움직임뿐만 아니라 우리는 33일선을 뚫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뭐에 의해서? 주가의 하방 압력에 의해서 33일선을 뚫고 내려오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급락 구간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구간에 우리가 패닉셀을 진행해야 된다, 매도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나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몰랐다면 이러한 급락 구간에 우리는 뭐를 할 수밖에 없다? 패닉셀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패닉셀, 내가 하고 싶어서 해서 패닉셀인가요? 그런 패닉셀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무슨 대응? 상승 모멘텀을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에 대해서 우리가 저점 구간을 잡을 수 있는 매수 타점에 대한 기회로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굉장히 상승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락 구간이 나온 이 순간에 아직까지도 33일선을 터치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노리고 있는 이러한 시간에 우리가 저점 구간을 잡는다면 이러한 상승 모멘텀을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오히려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에 있고,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에 있다고요. 지금 나올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뭐가 있다고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내일 모레 있는 25년도에 대한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무슨 회사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회사에 대해서. 1분기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지 못했어요. 왜냐? 수익률이 나오지 않았던 EPC 사업 구조에 대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반영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던 분기였잖아요. 하지만 2분기부터는 계속해서 체코 원전 수주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대형 원전 수주에 대한 수익률이 포함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SMR 시장에서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수익률 포함되어 있고, 가스 터빈에 대해서 수주를 따냈던 그런 부분들이 뭐가 돼 있다?
수익률로서 반영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훨씬 더 호전된 영업 실적이 나올 거고, 이러한 영업 실적이 호전이 됐다라고 하는 거니 이러한 원전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입증이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원전 테마의 자체에 대해서 상승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훈풍을 불 수 있는 그러한 상승 모멘텀이다. 그러한 와중에 계속해서 어떠한 기사가 나오고 있다? 제가 어제도 기사 보여드렸었는데 무슨 기사였나요? 산업부와 환경부가 공통된 입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목을 하고 있고 탈원전을 안 한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원래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사업으로서, 친환경 인프라로서 원전 시장이 계속해서 소외가 될 거다라는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SMR을 국정과제를 포함하는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원전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부흥이 올 수밖에 없구나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존재를 했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구체화되는 기사들 오늘도 나왔죠. 산업부 원전 생태계에 1,500원의 정책 자금을 공급할 거다. 오히려 전년도보다,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던 전년도보다 무려 50% 늘린 예산안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모멘텀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33일선에 대한 터치가 나오지 않은 이 시점에서 반등 구간이 잡힌다면 이러한 상승 모멘텀을 타고서 다시 한 번 더 본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이러한 하락 구간 같은 경우에 개인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하방 압력이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하방 압력 구간이 아직까지 33일선을 넘지 않는 하방 압력이기 때문에 반등 구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33일선을 터치하면서 내려오게 된다면 개인들에 대한, 비투자분에 대한 손절 라인을 터치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까지의 우리는 대응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된다. 분봉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러한 하락 구간 이후로 저점 구간을 높이는 상승 구간이 나온다면 지금 이러한 이평선을 기준으로서 그 아래 구간에 대해서 분할 매수 타점을 지속적으로 잡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상승 모멘텀을 타고서 올라갈 수 있는 수익률의 극대화를 잡아야 된다. 하지만 분명히 하방 압력 쉽게 놓치지 않을 거예요. 누가? 세력들이. 왜냐? 지금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보면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쌓아가면서 이 주가를 억지로 하방 압력을 넣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 실시간으로 외국계 증권사인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다? 한번 같이 봐볼까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계속해서 매도 물량, 순매도 물량을 던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방 압력 33일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대응하지 않는다면, 저점 구간에 대해서 이러한 타점을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패닉셀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저점에 대한 매수 타점이라고 얘기 드리니까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시는데, 저렴하다고만 해서 저점 매수 타점인가요? 그건 아니죠. 확실한 추세 전환 구간에 대한 어떠한 타점, 추세 전환이 나와서 저점 구간을 올리는 그러한 구간에 우리가 매수를 진행하는 게 리스크를 낮추는 저점 매수 타점이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수익률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러한 타점이라고요. 왜냐? 우리가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중간에 매수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훨씬 더 강한 하락 구간이 나오게 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매도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고 패닉셀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타점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방어적으로 저점 매수 타점을 잘 잡는지가 수익률의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뭐다? 방어적인 자세를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거라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세 전환 구간이 나오는 그러한 저점 매수 타점에 매수를 진행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상승률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를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매수를 진행하자마자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감정적인 대응으로서 매도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가격에 의존을 해서 저점 매수 타점을 잡아서 우리가 심리적 감정적인 불안하지 말고 저랑 같이 추세 전환이 나오는 그런 확실한 구간에 저점 매수 타점 잡아서 수익률의 극대화,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을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 타점 안정적으로 잡아가면서 기회 잡아가자고요. 이번에는 이러한 대응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제 매도 물량을 던지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이 기회 잡아서 우리는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정책적인 지엽과 지금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분명히 상승 모멘텀으로서 수익률의 극대화 가져갈 수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저랑 같이 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010-9014-8706 문자 한 통이면 된다고요. 문자 한 통 뭐라고요? 두산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이 제가 구독자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이 영상 끝났을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신청 넣어주시면 제가 곧바로 수락 받아드릴게요. 들어오셔서 뭐 받아가셔라? 지금 실시간으로 추세 전환에 대한 브리핑 받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매수 타점 잡아 드리겠다고요. 매수 타점 땡땡땡 원 잡아 드릴 거고, 제가 전량 매수하라고 하나요? 아니죠. 우리는 안정적으로 이평선 아래에서 분할 매수 타점으로 잡아갈 거고, 제가 그러한 부분들은 평단 기준으로 얘기 드릴 거예요. 평단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0%의 분할 매수로서 우리 계좌 방어할 수 있는 기회 가져가시고, 만약에 평단이 땡땡땡원 이하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30% 정도로서 안정적으로 투자할게요 라고 잡아 드릴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 할 거다? 결국에 나올 수 있는 이런 고점 구간에 대한 매도 타점 잡아 갈 거다. 제가 이러한 매도 타점을 얘기하자마자 분명히 부정적으로 보실 분들, 영상 끌려고 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과매수가 나오는 그러한 고점 구간에 대한 포착을 통해서 땡땡땡원 방어적으로 매도 타점을 잡아가는 게 결국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구나, 안정적인 투자구나를 알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매도 타점을 잡는 게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의 첫 단추라는 거 아셔야 된다고요. 왜냐? 우리가 개인들에 대한 과매수가 들어가는 구간에 저점 구간을 찍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상들 계속해서 보셨잖아요. 지금 신고점이죠. 74,100원 어떻게 찍었나요? 며칠이죠? 6월 30일이죠. 우리 종목별 투자자 한번 봐볼까요? 6월 30일에 대한 종목별 투자자를 보게 됐을 때 어떠한 움직임 나왔었는지 한번 같이 보자고요. 6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10만 주가량을 매집을 진행을 했는데, 매수를 진행했는데, 말도 안 되는 외인들과 기관들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왔다고요. 왜냐? 개인들에 대한 과매수 구간이니까. 이때 이슈가 뭐였죠? 두산에너빌리티 전 사장인 김정관, 지금 현 산업부 장관 후보죠. 임명이 됐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개인들에 대한 과매수에 대한 고점 구간이 나왔었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로 마이너스 20%의 조정 구간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점에 대해서 매도 타점을 잡지 않는 거는 마이너스 20%의 손해, 마이너스 10%의 손해를 필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리스크가 높은 투자, 감정적인 투자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러한 저점 구간에 대해서는 매수 타점을 잡아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높여드리지만, 계좌 방어를 잡아드리지만, 결국에 고점 구간에 대한 시그널, 이러한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윗꼬리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세력들에 대한 의도적인 추세 전환 구간이 나왔을 때 저는 매도 타점을 잡아서 현금성 자산으로서의 안정적인 진짜 수익률 만들어 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현금성 자산, 예수금으로서 0.3% 말도 안 되는 이자 밖에 두나요? 그건 절대 아니죠. 이러한 현금성 자산, 안전자산으로의 운용까지 알려드리면서 우리가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로서 자산을 쌓을 수 있는 투자 방법 알려드리고 있다고요. 안전자산의 이동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매도를 하는 시점은 이 의도적으로 주가의 조정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고,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진행한다면 손해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다.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매도를 통해서 진짜 수익률로서 상승 구간에 대해서, 개인들이 과매수 때문에 나오는 그러한 상승 구간에 대해서 진짜 수익률로서 현금성 자산으로 안전자산을 우회를 통해서 남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7에서 10%의 안정적인 수익률로서 계속해서 자산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의 굉장히 핵심 포인트고, 이러한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결국 주식시장에서 자산을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부분들 강조드리면서 알려드리는 거라고요. 우리 안전자산의 운용 제가 어떻게 잡아드리냐? 안전자산 같은 경우에는 금 있죠. 그리고 나서 뭐 있다? 화폐인 달러와 엔화 있다. 그리고 나서 뭐 있다? 미국의 채권 있다. 어떻게 잡아드리냐? 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이 있죠.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50% 이상 가져갈 거고,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10% 이하로 가져갈 거라고요. 왜냐? 7월 30일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많이 불확실해졌으니까 리스크 감소하지 말자고요. 우리 리스크 감소하지 않기 위해서 안전자산 운용하는 건데 굳이 리스크 감소할 필요 없잖아요.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바로 현금성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자본이기 때문에 50% 이상 가져가시고, 엔화 굉장히 저렴해질 수 있는데 지금 이러한 시기에 달러와 엔화 몇 대 몇 비율로 가져갈지, 금은 몇 퍼센트를 가져가면서 안정적으로 자산 우리 계속해서 7에서 10%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 제가 이러한 부분들 현 시장을 파악해서 알려드리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이제라도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로서 우리 자산 계속해서 쌓아보자고요. 이러한 저점 구간에 대해서 우리 매수 타점 잡아서 지금 수익률의 극대화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고점 구간에 대한 매도 타점으로서 우리 이러한 과매수 구간에 대한 수익률 손해보지 마시고, 그러한 손해를 볼 때, 남들은 이러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때 안전자산의 이동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7에서 10%의 수익률을 내면서 우리 수익률의 극대화 만들어 보자고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간이고, 어제장에 대한 대응을 못하셨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에 대한 대응으로서 아직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거라고요. 저와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010-9024-8706 문자 한 통, 두산 딱 두 글자 5초만 투자해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고 구독자방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이러한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들 받아가시고 실시간 타점 받아가시라고요. 제가
이러한 자료들 같은 경우에 모두 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방 들어오실 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부탁드려서 아직까지 제 영상 시청하지 못하셔서 감정적인 심적인 대응으로서 혼자 걱정하고 계시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 제 영상 보실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면서 모두 다 수락 받아드리고 있다고요. 제가 무료로 수락 받아드리고 있는데 안 들어오실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와 실시간 추세전환 구간과 타점들 받아가야 이득인가요? 안 받아가야 이득인가요? 너무나 명백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이러한 자료로서 우리 이제라도 대응해 가자고요. 제가 답답해서 얘기 드린다고요. 왜냐? 지금 계속해서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시는 노력을 하고 계시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들 다 이해하고 계시고 이런 원전 테마라는 압도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테마를 선택하신 안목까지 가지고 계시는데 왜 이러한 노력들 보상을 못 받아가시고 혼자서 손해보고 계시냐고요. 이제는 손해보지 마시고 수익률로서 보상 받아가 보자고요. 하지만 이러한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 처음 하다 보니까 너무나 어색하고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랑 같이 구독자 방에서 이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의 첫걸음 같이 한번 떼보자고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분석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이러한 영상에서 10,000%의 수익률 보장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세요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사기고 거짓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저점 구간이 잡힐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는지에 따라서 과매수 구간에 대해서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그러한 현금성 자산, 안전자산으로 운용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분명 우리에게 자산을 쌓아다 줄 수 있는 종목임이 명백하고 분명 우리가 이러한 구간에서 100%의 수익률은 정말 먼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200%의 수익률은 충분히 낼 수 있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 드리는 거라고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대장주로서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 충분히 남았다. 지금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번 장에서는 대응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뭐라고요? 두산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 영상 끝났을 때는 우리 구독자방에서 계속해서 얘기 이어서 가보자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주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너무나 멋있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요즘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받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구독자분들의 사랑과 관심에 보답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던 와중에 딱 무상증자라는 키워드가 생각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구독자분들의 안목으로 고르셨던 종목에서 제가 수익률의 극대화를 도와드렸다면 이번에는 제가 종목 선정부터 시작해서 수익률의 극대화까지 만들어 드린다면 그게 진정한 보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자료 가져왔습니다. 위에 그냥 번호 편하게 띄워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설명하는 얘기 듣고 제가 선택해 드리는 종목 듣고 만약에 이 자료가 필요하시다 생각 드시면은 위에 번호로 그냥 편안하게 히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곧바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앞선 종목 분석 영상에서 종목 코드 보내셨던 분들도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히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까지 보내드릴 테니까 010-591-8706 그냥 히든 편하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최소 몇 프로다? 200%가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은 뭐다 그렇다면 유보율이 8,000% 이상, 대주주 지분율은 40% 이상인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 유보율이 무려 몇 프로? 10,000% 이상, 게다가 대주주 지분율은 몇 프로 이상? 40% 이상인 종목들 세 가지 가져왔으니까 오늘 제 보답 꼭 받아가셔서 수익률 극대화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증자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무상증자를 모르시는 구독자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무상증자란 이제 기업의 자본금을 늘리지가 않고 자본 준비금이나 이익 잉여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주주에게 배분하는 행위예요. 이로 인해서 주식수가 증가하고 주당 가격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가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아직까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이 접근성의 증가, 낮아진 주가는 투자자들에게 접근성을 증가시키고 거래량의 증가로 관심이 증가가 되게 되면 매수세 유입의 가능성을 상승시켜요. 게다가 이 무상증자는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기업의 자신감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매수세 유입의 가능성의 상승을 보인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무상증자는 필연적으로 주가 상승의 호재로서 작용해요. 게다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은 주주권익의 강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무상증자는 주가 상승의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200%,
평균적으로 무상증자가 나온 기업은 200% 주가가 상승해요. 물론 확실한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까지 보장됐을 때 정방향 상승을 보여주는 기업에 한해서 이러한 주가 움직임이 보였다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세 가지 종목, 확실한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까지 보장된 기업이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아직까지도 못 믿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예시까지 가져왔어요. 무상증자 예시 한번 봐볼까요? 이 소룩스 같은 경우에 어땠냐? 이 영업이익이 좋아짐에 따라서 상승 보여주고 있었는데 소폭 조정이 나왔었다고요. 그러고 나서 반등 구간에서 무상증자 얘기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권리락이 끝나자마자 5거래일 연속 상한가 맞아서 44,000원 찍었다고요. 주가 원래 주가 최저 얼마였다? 4,600원이었다. 수익률 몇 프로? 1000% 나왔다고요. 진짜 제가 부풀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수익률이 1000%가 나왔다고요. 다음 예시 어떻다고요? 다음 예시 한번 봐볼까요? 봉구 오면 똑같이 코스닥 상장사인데 영업이익이 좋아짐에 따라서 주가 상승 나왔다가 일정 부분 조정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 나온 구간에서 뭐가 얘기 나왔다? 무상증자 얘기가 나왔다. 그러고 나서 권리락이 걸리고 권리락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다? 4거래일 연속 상한가 나왔다. 주가 같은 경우에 최저가 얼마였다? 4,000원이었다고요. 4,000원. 4,0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가 됐다? 54,500원. 수익률 몇 프로 이상? 1000% 이상 나왔다고요. 진짜로 먼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부터 히든 종목 세 가지 나옵니다. 히든 종목 세 가지 한번 봐볼까요? 유보율이 몇 프로다? 무려 17,000%다. 게다가 매출액 증가율 얼마? 29%. 영업이익 증가율 얼마? 62%.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가 무상증자가 나왔을 때 폭발적인 상승이 보일 수밖에 없다고요. 차트는 어떻다? 영업이익 때문에 일정 상승 보여주다가 소폭 조정이 나와서 반등 나오는 이 구간, 우리 전에 봤던 예시랑 정확하게 똑같은 구간이죠. 이러한 종목들만 가져왔다고요. 다음 종목 한번 봐볼까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엔 유보율이 10,000%, 소폭 낮아 보이긴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어떻다? 매출액 증가율은 무려 56%가 증가했고 영업이익 증가율은 무려 67%가 증가했다고요. 그런데도 유보율이 10,000%인 종목이다. 게다가 어떻게 된다?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우상향하면서 정방향을 그리면서 주가가 상승했었고 차트가 상승했었는데 소폭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이 무상증자가 나와서 권리락이 풀리면 어떻게 된다? 4거래일 연속의 상한가, 정말 먼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러한 종목들 알아가면 정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200%의 수익률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다고요. 마지막 종목 어떻다? 유보율 15,000%에 매출액 증가율은 17%로 소폭 낮지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엔 62%가 증가했다고요. 적자 기업이었는데 매출액이 바로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폭발적인 상승 보여줬다고요. 주가 어떻게 됐다? 정방향을 그리면서 우상향을 하다가 바로 조정이 나와서 반등 나온 이 구간, 무상증자가 가장 나오기 좋은 구간이라고요. 이러한 종목들 세 가지만 가져왔으니까 지금까지 얘기 들으시면서 이러한 세 가지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뭐라고요? 위에 번호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다고요. 전에 종목 코드 보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010-5912-8706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어차피 보답해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다 받아가셔서 수익률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프로였습니다.